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방송문학교실에 지금 연구조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저는 이제 셀바이올로지가 원래 전공이었는데 좀 약간 범위를 넓히고자 이제 오가노이드 연구를 한 지가 좀 됐고, 그래서 아마 지난주인가 아마 김계성 교수님 스템셀을 아마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거에 좀 연장선상에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And I heard that here is some foreigners who cannot understand Korean. So actually, I'm not good at English, so I just wonder. I will use the English as much as I can in this class. Maybe that's a bit more understandable than my Korean. Yes, I'll try. 하여튼 한국어로 좀 섞어 쓸게요. 하여튼 뭐 전 강사분들은 그냥 다 한국어로 하시다면서요, 대부분. 그래서 학교 행정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참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예, 저는 지금 ABMRC 401호에 지금 주로 실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하여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let's say about organoid. Okay, we can see the word itself now. So it's a combined word with organ and oid. Maybe you know organ. Organ is functional groups, functional units in our body, like some brain or stomach or liver or like that. And oid is the suffix from Greek. It means just small. So organ plus oid means the small organ. 그냥 작은 organ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게 뭐 so actually yes, this is small organ, but this is not the kinds of things in our body naturally. When we say about organoid, it is always saying about the in vitro cultured one.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인비트로에서 컬처된 소형 기관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 단어는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용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번역을 통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러 용어로 쓰이더라고요. 소형 장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소형 장기 모사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자오간 actual meaning is small organ. Very easy. So we can say that organ, the position of organoid is maybe around here. Actually, usually we culture it in vitro using the cells. But it has some features like some tissues or organs. So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저는 이제 원래 전공 캔서 바이올로지가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캔서 셀이 키우기 굉장히 쉽잖아요. 다른 셀들에 비해서, 아이언 셀들에 비해 가지고 처음 뭐 이제 메말리안 셀로 키운 게 이제 헬라라고 알려진 그 오바리안 캔서 셀이 처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먹이만 주면 잘 자라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 캔서 셀이라는 건 피지올로지라는 게 뭐 프롤리페레이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참 그런 연구 많았죠. 뭐 저희도 많이 했는데 뭐 그린 티에 뭐 무슨 성분이 뭐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뉴스에 기자들이 이제 페이퍼를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인트로덕션 조금 하고 그다음에 디스커션 조금 이해할 수 있죠, 기자들이. 그럼 이제 그렇게 논문이 나왔는데 뭐 그린 티 뭐 어쩌고 붙어있고 이제 뭐 결국 실험은 그거예요. 뭐 그린티에서 익스트랙트를 해가지고 그냥 캔서셀에다 뿌려보니까 이제 애들이 좀 덜 자라더라. 이게 사실 논문의 진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트로덕션 디스커션이 많이 풀리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세라피틱 유지가 가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그 부분이니까 다음날 뉴스에 나가죠. 그리고 뭐 녹차가 항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뉴스에 그게 사실 그 셀 실험의 어떤 한계를 굉장히 명확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The most problem in the medical part is that we cannot do the experiment using the human. So actually, we want to make some therapeutic methods for the human disease, but we cannot do the experiment with the human.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할 수는 있죠. 뭐 클리니컬한 논문들이 나오잖아요. 뭐 추출사 같은 거. 근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if you like to say the coffee is the very good things, so it can prevent some disease. If we like to say how we can do that. Actually, in most of cases, we just trace the people. If we make some the solid scientific experiment, we should many of people in one place, and we should control their life in there. Because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자기 활동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하루에 3잔 먹이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실험 어떤 랩에서 실험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실험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요인들이 제대로 컨트롤 안 된 상황에서 단지 뭐 파퓰레이션만 늘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가 정말 사이언티픽한 어떤 거기서 로우나 시오리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체 학습을 시켜야 돼요. 이걸 하려면 진짜 먹이는 것도 똑같이 먹여야 되고 아침에 일정 시간에 기상 자게 하고 일정 시간에 기상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조건을 다 통제해야 되는데 사람을 가지고는 그거는 일단 비윤리적인 실험이죠. 사실 그렇게 사람들 뭐가 강제 수용소도 아니고 일단 불가능한 실험이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안을 찾아야죠. 뭐 세포를 찾던가 뭐 이제 뭐 동물을 찾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피지올로지컬 미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억세스빌리티는 거꾸로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셀 같은 거 가지고 간단히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래서 오가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뭐 뒤에도 좀 설명을 하겠지만 actually I said like this. If some model like some disease model has some more meanings, more physiological meanings, it is difficult to access. Actually, we cannot do the experiment using human, and in case of animal also, it is very difficult to do something compared with the cells. But cells are very easy to use, but their physiological meaning is lower than the more complex levels of the like some the animal or human. So we have to compromise the models between the accessibility and the physiological meaning. So 그런 면에서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인비트로 컬처가 가능하면서도 셀 이상의 어떤 그 기능 피지컬 미닝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굉장히 하여튼 I think the organoid would be a hot topic in this field last few decades. So I like to introduce this to you in this class. 그래서 사실 actually the words of organoids is was used like the 20 years ago, 30 years ago maybe. In this case, the researchers made the artificial tissue, artificial skins using the two kinds of cells. As you know, the skin has the two kinds of cells. One is fibroblast, and on there is the keratinocytes. So
these researchers get some cells from the patient. Actually, in this case, the patient who has the burning on his skin. So the researchers get fibroblasts and got fibroblasts and the keratinocytes from the patient, and they grow them in vitro, and they made the artificial skin. And actually, this is just a report for the cell culture, but after this experiment, they did the clinical trial. So they are saying that the patient, using this skin, they not recover. They just 영어 딸린다. 어떤 애가 온몸의 95% 화상을 입은 애였는데 그 아티피셜 스킨을 이용해가지고 이미 이게 80년대인데 그때 살렸다고 나오는데 얼마 살렸는지 안 나와요.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라이프 스팬을 they increased the lifespan of a patient has burning in their most of their skin, on most of their skins.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얘기하자면은 세컨드 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퍼스트 붐이 이때 있었죠. As I told you, they made the skin, made organoid. Maybe this year like that, and at that time there was a lot of study on the organoids, but it was gone for the last 2 decades, and it is booming again.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사실 이 앞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셀들을 몇 개 섞어가지고 이제 오간 비슷한, 사실 스킨은 조금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한 기관 중에 하나. 아니 물론 스킨에 뭐 땀샘이라든가 뭐 모낭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재현하기는 어렵고, 그거 외에 그냥 스킨의 어떤 그 베어리어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만 살리는 데는 스킨이 굉장히 편한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일찍부터 트라이얼이 됐고 그 자체가 클리니컬까지 이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오가노이드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냥 이렇게 뭐 몇 개 셀이 섞여가지고 뭐 레이어를 형성하거나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뭐가 다르냐? 스템셀 바이올로지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스템셀을 이용해가지고 그 오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셀의 하이라키를 재현했다는 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Maybe this would be the first boom of the organoid study, and this would be the second boom. And actually, first boom is very similar with the research I introduced in the previous slide. They just used a few kinds of cells and they mixed them, and they make some kinds of tissue-like structures, but that was not enough to do the full function of the organs. But from the but for last decade, the people did another things. They used the stem cells, and they can make some using the other culture methods. They made the cell hierarchy, which is which could be found in our natural organ. So they made more natural ones from this second boom. 그래서 아마 오늘 얘기는 거의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서 설명드린 바하고 좀 다르게 셀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가노이드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그래서 이게 스템셀에서 펑셔널 셀로 잘 아시겠지만 스템셀 자체는 이제 셀프 리뉴얼을 하는 동시에 어시메트릭 디비전을 통해 가지고 펑셔널 셀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3D 컬처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스템셀을 3D 컬처를 하게 되면은 이 스템셀이 그 입체적인 형태에서 뭐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한쪽은 이제 스테미스가 남아있는 형태로, 그 다음에 바깥쪽은 뭐 펑셔널리티가 나오는 형태로 해가지고 쭉 보통 이렇게 그 오간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그 셀 하이라키, 그러니까 스템셀에서 펑셔널 셀로 가는 하이라키들이 오가노이드는 재현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3D 스트럭처로 해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하이라키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끼리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럭처도 좀 재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셀을 2D 컬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펑션들을 보이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신뢰들에 대해서 뒤에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거의 전 기관에 대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뒤에 신뢰를 다 들어드리겠지만 제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제가 무슨 종합병원의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거기 레퍼런스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논문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그 레퍼런스 부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런 오가노이드 컬처를 가능하게 만들고 난 첫 번째는 이제 스템셀 바이올로지가 이걸 가능하게 만들고, 스템셀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셀 시그널링이 이거를 또 가능하게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스템셀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스템셀이 정확한 그 어떤 마이크로 인발러먼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라이간드의 믹스처들이 만드는 정확한 마이크로 인발러먼트에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특정 시그널 패스웨이들이 액티베이션 돼야지만 이제 얘네들이 펑셔널 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 시그널링이 또 그 하나의 받침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컬처 매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그 플레이트 위에다 까는 2D 컬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셀이 그냥 프롤리페레이션 하는 거 말고는 거의 기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2D 컬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체를 이분하게 가죠.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더라도 전체로 똑같이 가고, 뭐 프롤리페레이션 하더라도 전체로 똑같이 가는데, 3D 컬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게 그 구조상의 영향 때문에 어떤 셀들은 풀리 디퍼런시에이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셀들은 스테미스를 계속 유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셀 하이라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오가노이드의 특징들입니다. So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the organoid development is like this. The first one is stem cell biology, because the source of the organoid is stem cell. So the stem cell biology is very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organoid, and cell signaling is also important because to make the organoid, it is very important to activate the specific signal pathways on the appropriate times. So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knowledge of the cell signaling is also one of the base for the organoid development, and culture method is also very important. Actually, 2D culture, the conventional culture system cannot make some cell hierarchies, but in case of 3D culture, it can make some the structural positional difference between cells, and it can help the self-organization of the organoid. 좀 재미없죠? 네, 하여튼 아마 뒤에서 보면 조금 재밌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만든 것에 신뢰가 나옵니다. 네, 처음에 스템셀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직도 오가노이드 쪽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벌써 여러 가지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졌냐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뭐 이게 인테스틴, 그러니까 장 오가노이드는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위나 간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저기도 메타볼리즘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 간에 데미지를 입은 마우스들한테 이 오가노이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얘네들이 그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타볼리즘이잖아요. 드럭 메타볼리즘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보여요.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스템셀 컬처나 아니면 2D 컬처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런 보여줬고, 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까지 확인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셀수스는 이제 거의 두 가지 있죠. 그러니까 플러리포텐트 셀수스가 지금 플러리포텐트 스템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덜트 스템셀이 있는데 이제 플러리포텐트 스템셀에서 나온 것들은 이렇게 돼요. 플러리포텐트 스템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많이 쓰이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엠브리오에서 직접 얻은 엠브리오 스템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마틱 셀에다가 IPS 플러리포텐트를 인덕션 시켜가지고 IPS 요번에 그 저기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그거 일본에서 시라 2017 혹시 아세요? 그 저기 그 시라가 일본의 그 IPS 관련된 기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IPS. 그래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등록비가 무료입니다. 근데 웬만한 저기들은 다 오더라고요. 스템셀 관련된 대가들은 다 오는데 하여튼 뭐 지금 일본이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IPS. 그렇게 해가지고 IPS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그널링이 좌우를 하죠.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뭐 보통 에비딘 A가 그걸 집어넣게 되면 이제 엔도덤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미니멀 레지에서 키우게 되면 엑토덤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오간들이 여러 개 만들어졌습니다. As you can see here, this is the organoids which made from the pluripotent stem cells. So, as you know, there is two sources of the pluripotent stem cells. One is the embryonic stem cells, and the other is the iPS. So we can see several organoids in here. 그래서 여기 보면 브레인도 만들었어요. 이거 2013년에 만든 건데 이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재밌어요.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거 TUJ1이 이게 저 뉴러널 마커죠. 그 뉴러널 파이널 디퍼런시에이션에서 나오는 마커인데 마치 세레벨럼처럼 이렇게 그게 이게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뭐 이 사람은 그때 학회를 한번 봤거든요. 그때 미국 학회를 가서 한번 봤는데 지금 아마 나이가 40 초반? 30 후반 내지 40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포스닥으로 있을 때 이걸 만들었어요. 그럼 인력 스타가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거기 렉처도 나오고 그랬는데 되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얘가 진짜 생각을 하는지는. 왜냐면 얘가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려면 입도 달아줘야 되고 귀도 달아줘야 되고 좀 물어보려면 좀 더 이렇게 많은데 일단 이 사람들이 본 거 일렉트로 피지올로지는 봤어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전구 일렉트로를 꽂아가지고 실제로 여기다가 전기적 자극을 줬을 때 이쪽으로 시그널이 간대요. 뒤에 데이터도 있어요. 하여튼 요거 있고 그다음에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포도사이트라는 키드니 굉장히 중요하죠. 필터레이션 할 때 이제 그러니까 글로메룰리 한국어로 뭐죠? 사고체인가? 사고체. 그 사고체가 이제 필터링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고체가 필터링할 때 그 필터를 형성하는 깍지 형태로 필터를 형성하는 셀들이 포도사이트라고 해요. 근데 그 포도사이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지금 포도사이트 마커인데 여기 포도사이트 마커인데 포도사이트 마커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실제로 그 키드니 내 수관이라고 하나? 수관들의 전구체에서 나오는 익스프레션 마커들이 이렇게 어레인지먼트 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키드니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키드니 같은 경우는 펑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세라피틱 기술에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대충적인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된다. 이거 폐 같은 경우 이제 안쪽에 간이 있는 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가 이거는 사실 마커들에 대한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그 폐하고 비슷한 스트럭처래요. 폐하시는 분 맞아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폐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여기 CO2 저기 이산화탄소하고 저기로 갔대요. 그래서 this is the brain organ. actually, this is the experiment for electrophysiology. Electrophysiology. So they inserted some as you can see here is some nice expression of the terminally differentiated neurons. So that means here is the functional neurons. So they just put the electrode
in some position, and they gave the electronic shock. Then they could see the how can I say, the delivery of signal from one position to the other position. That means this is connected with each other, like our natural brain. So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실험인데 결국은 이거를 만드는 거를 이제 이게 그 환자에서 나오는 그 뮤테이션인데 뮤테이션을 준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봤어요. 뮤테이션을 준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봤더니 이 뮤테이션을 가진 환자들의 특징이 뇌 주변이 별로 없어요. 뇌 주변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 얘기로는 이 포인트들이 지금 폴딩되는 포인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에서 가장 사람들 놀라게 만들었던 건 얘네들이 뇌에 비슷하게 폴딩이 됐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컨트롤, 그러니까 정상적인 셀을 이용해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은 뭔가 이게 그루브 같은 게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게 좀 없어진대요. 이 뮤테이션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풀리 펑셔널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this is the cases for the organoid using the adult stem cells. So 텅도 만들었어요. 이거 PNAS에 2015년인가 나왔는데 뭐 텅을 완전히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그 텅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센서리 뭐라 그러지? 제 기억이 안 난다. 그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는 미래라고 하는 거, 그 맛을 느끼는 그게 그 보면은 그 굉장히 이렇게 라운딩한 쉐입을 가지고 있고 이제 걔네들이 여러 타입의 셀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맛을 느끼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뉴런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뉴런하고 결합되는 그 밑에 셀 타입이 다 있고. 그래서 그 유닛을 만들어냈어요. 한 덩어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텅 오가노이드 딱 이름 붙여가지고 나왔고, 뭐 스타막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겹치는 것도 있고 등등등. 리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리버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뭐 이제 앞에서는 스템셀이 이제 기여하고 스템셀 바이올로지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셀 시그널링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디벨롭먼트가 가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시그널들이 이제 발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특히나 그 실제 그 디벨롭먼탈 스테이지에서는 이런 오감들이 한꺼번에 이제 그로잉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딱 뭐 리버, 스토막, 뭐 이제 갈브레더 이런 게 한꺼번에 지금 디벨롭먼트가 되면서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가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나는데 주변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 시그널들이 뭐냐가 굉장히 주변에서 주어지는 어떤 마이크로 인버런먼트와 그거에 의해서 그 오가노이드 내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시그널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이걸 모르면 사실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사실 이 오가노이드 컬처가 가능해지게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려는 슬라이드.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플로리포텐트 스템셀을 이용하는 케이스도 그렇고 이 경우는 이제 어덜트 스템셀만 뽑아가지고 이제 키우는 경우인데 지금 여기 써놓은 게 다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리컨비넌트 프로테인들이에요. 라이간드로 주어질 이게 W는 민트 얘기하고 FGF, 노긴, 그다음에 이건 레티노익 애시드 뭐 그런 거 약자로 축성.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을 이 오가노이드 관련 논문들을 보면 다 컬처 프로토콜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데이 뭐 3에는 뭐 민트하고 FGF하고 뭐 노긴하고 뭐 집어넣고 뭐 그다음에 6에는 뭐를 집어넣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그 셀들이 처하는 마이크로 인버런먼트를 그대로 조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3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나 오가노이드 만드는데. 뭐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So you can see a lot of. 그래서 굉장히 비싼 실험이에요. 이게 지금 죄다 리커미넌트 프로테인들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여기 쓰는 것 중에 아르스펀딘이라는 뭐 단백질이 또 하나 있는데 한 두 번 패스지 하니까 한 40만 원이 날라가더라고요. 한 리커미넌트 프로테인.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싼 시험이긴 한데. So you can see here a lot of the ligands,
ligand proteins. So most of the articles about the organoids shows the recipe like this. You should put the activin A in day 0. You should put the Wnt 5-FGF login retinoic acid on day 3. So it is kind of some mimic of the micro environment during the development. So using that, so all of these knowledges came from the cell signaling study. So cell signaling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base for the organoid experiment. 그래 3D 컬처도 굉장히 중요한데 2D 컬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아마 뭐 엠브리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굉장히 좀 재밌는 디벨롭먼트상에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똑같은 스템셀들이 자기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애들은 뭐 신경이 되고 어떤 애들은 뭐 뼈가 되고 어떤 애들은 뭐 장기가 되고 이게 3D상의 자기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그 3D상의 포지션에 인접한 다른 셀들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보통 이게 그 자기의 페이트 디시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2D 컬처에서는 그런 걸 전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3D 컬처에서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3D 컬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메소드 중에 하나인데 this is the most basic culture method, 3D culture method. In this paper, this is very the initial experiments for the organoid generation. In here, they just purified the adult stem cells from the mice liver, and they put them into the matrigel. Matrigel is one of the interesting gel, which is secreted by some cancer cell. So it is very interesting because this matrigel can be liquidified near the 4 degree, and if we put them in the 37 degree, it goes to the it is solidified. So we can do some culture using this kinds of specialized gel, and also this gel give some the natural micro environment for the cell growth. So we can use this for the 3D culture. And in this case, they just put the adult stem cell into the matrigel, and they put get some organisms in here. And this is the more complex seed one. They use the two kind of method in here. One is the spheroid culture. Actually, spheroid culture is just the for the spheroid culture we usually use the Petri dish. As you know, the normal culture dish has some specialized coating on each surface to the cell attachment. But if we just use the Petri dish, cells cannot attach to the surface of the dish, so they floating on the media. Even they 그러니까 서스펜디드 셀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자라는 셀을 그냥 이제 컬처 미디어 상에다가 바닥에 붙지 못하고 띄워서 자라게 만들면은 이제 사실 원래 보통 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courage dependent growth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어태치드 셀 같은 경우는 보통 바닥에 붙어야 자랄 수가 있는데 encourage independent growth를 할 수 있는 셀들이 있어요. 캔서 셀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템 셀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을 원래 붙어 자라야 되는 놈들인데 그냥 미디어에 둥둥 뛰어서 자라게 만들게 되면 애들이 굴을 형성을 하게 돼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굴을 형성하면서 자라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페로이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뭐 캔서 바이올로지 쪽에서는 이제 그 스페로이드 어세이라고 하죠. 캔서 튜머리제네시티를 볼 때도 쓰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스템셀을 골라내기 위한 방식으로 스페로이드 컬처가 또 사용이 되고 했는데 in this case they did spheroid culture in first, and then they can make some spheroid, and then they put them into the matrigel. 그러니까 두 가지 3D 컬처 방식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의 페이트 디시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여러 가지가 믹스처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finally they got the gastric organism here, so they could see a lot of markers.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우리가 보통 헬리코박터라고 얘기하는 그 저기 있잖아요. 뭐지? 이게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맞지? 바이러스. So they put the Helicobacter in this organoid and they could see the proliferation of this virus inside in here.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스터디 할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자체를 앰플리파이 시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확한 저기 애니멀 모델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가노이드 컬처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his is the most complex one. So they used three kinds of 3D culture in here. So they firstly they made spheroid. This is for the brain organoid. Firstly they made spheroid by the suspended culture, and then they put this to the 매트리젤, and then okay. 근데 이 매트리젤의 문제가 이 사이즈가 충분히 커지질 못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바이오 리액터에다가 이걸 옮겨 넣어가지고 더 사이즈를 키우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뭐 그때 하여튼 그 뭐지? 컨퍼런스에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건 정말 우연이었대요. 그냥 집어넣어봤대. 그냥 집어넣어봤는데 밖에서 보기에도 애들이 쭈글쭈글한 게 뭐가 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잘라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라고 해서 아마 거의 이거 쓰고 바로 태컬티로 어디 갔던 것 같아요. 부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가 오가노이드에 대한 절반적인 설명인데 많이 지루하시나요? 길게 좀 펴시고 좀 쉬었다 할까? 어떡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달리고 바로 끝날까요? 뭐 아직 40분밖에 안 남았네. 되게 굉장히 분위기들은 한 3시간 들으신 분위기인데 이 뒤에서부터는 그 그냥 케이스 스타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빨리 끝낼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오가노이드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한스 클레버스. 이름도 클레버스예요. 이 사람 한국에도 좀 왔었고 요즘 하여튼 뭐 엄청난 퍼블리케이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로 리뷰 페이퍼로. 오가노이드자만 붙으면 이 사람 이름이 튀어나와요. 하여튼 이 사람 그렇고 네덜란드 거의 국가과학자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릴 그 오가노이드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이니셜 스텝에서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베이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후치라는 분이 이제 리버 쪽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분이고 이분은 한국 분이에요. 그 서울대학교 졸업하셔가지고 지금 캠브리지 대학교에 교수가 가 있습니다. 저기 한스 클레버스가 나오고 나서 이분이 지금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요즘 오가노이드 키운다 그러면 죄다 아레스폰딘이라는 아까 굉장히 비싸다는 리코미넌트 프로테인을 사용을 하는데 이분이 그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놓은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렇죠. 실제로 이분 뵀어요. 그 한국에 와가지고 뵀는데 지루하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하죠. 뭐 별로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 이제 한스 클레버스 랩에 처음 가가지고 이분도 약간 워커홀릭 완전은 아닌데 약간 워커홀릭스러워요. 아무도 없는 아침 8시에 실험실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저녁 9시까지 이제 실험을 항상 하는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수위가 뭐라고 그러더래요. 일로 와봐라. 그 때문에 내가 집에 못 간다. 맨날 실험실에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위한테 그랬대요. 그러면은 잘 나갈 때 문 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다 닫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수위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대요. 자기가 맨날 이제 9시에 자기가 다 문 닫고 이거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 15일을 이 짓을 하니까 갑자기 그 랩 치프가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너 밤늦게까지 뭐 하는 거냐. 실험이 안 될 때는 집에 가서 쉬는 게 최고다. 괜히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뭐 처음 와가지고 네가 뭐 할 게 그렇게 많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랬대요. 나는 지금 여기 외국에 와 있고 지금 난 열심히 해가지고 국내에 들어가든 어쨌든 스테이블 잡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전까지 굉장히 호기적이었대요. 이 치프가. 그래서 갑자기 얼굴색이 딱 변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포닥들의 저녁을 즐길 권리를 빼앗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마인드가 너무 다른 거야, 이 사람. 집에 가라. 뭐 이분은 대충 컴프로마이즈를 한 것 같아요. 뭐 9시, 한 7시 정도 땡긴 것 같아요. 근데 옆방에 있는 한국인 포닥이 또 그 짓을 했어요. 달래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윤리위원회가 열렸대요. 윤리위원회가. 근데 윤리위원회가 누구를 징계하기 위해서 열린 거냐면 이 그 한국인 포닥을 징계하려고 열린 게 아니고 PI를 얘가 얘를 어떻게 압박을 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를 가지고 앉혀놓고 괜찮다 다 얘기해라. 그 사단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내년 2월에 또 학교 가는데 거기 또 한스클레버스가 오더라고요. 네덜란드에 자리가 없나 한번 물어볼까 생각 좀 있습니다. 별로 안 웃긴가 봐. 자, 지금 수업합시다. 어쨌든 이게 처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 베이커라는 요분이 이제 처음 시작한 건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한스 클레버스가 원래 연구하던 게 인테스틴이에요. 근데 인테스틴이 굉장히 재미있는 조직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음식물이 계속 지나가니까 이게 빌라의 위쪽은 계속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재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먹고 싸고 하니까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리제너레이티브한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한스 클레버스 랩에서 쭉 연구한 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스템셀의 하이라키가 굉장히 그 캐노니컬하게 지금 나타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밑에 보면 이제 스템셀들이 지금 밑에 존재를 하고 얘네들이 이 밑에서 셀프 리니어를 해가지고 계속 자기를 유지하는 과 동시에 어스티메틱 디비전을 해가지고 위로 셀을 밀어내는데 이제 얘네들이 조금씩 펑션을 갖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 스템셀에서 거의 모든 셀들이 나와요. 이렇게 형성하는 모든 셀들이 뭐 파네셀이라던가 아브레셀이라던가 엔테로사이트 뭐 이런 게 다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가면서 자기 수습을 만들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이 콜런 까먹었다. 하여튼 이건 CBC라고 그냥 불러요. 요 셀들인데 하여튼 요 셀들이 여기 위치해가지고 그 보면은 이 실험한 거 보면 정확히 개수도 맞아요. 한 2-3개 정도 존재해요. 한 크립트당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는 거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 셀들이 예외 없이 다 LGR5라는 리셉터 모레큘을 발현하고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초기 연구였습니다. So this is the initial study for the maybe organ. Actually this study is just for the cell hierarchies inside the intestine, but this is kind of some memorial. I can say that this is kind of some memorial article for the future organoid study. So they found that underneath the crypt there is a special cell which expresses the LGR5. This is the receptor molecule in the Wnt signaling. So the LGR5 positive cells can make their cells by self-renewing, and they also they can make other cells, other functional cells by the asymmetric divisions. So they showed that these LGR5 cells.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실험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리니어 트레이싱이라는 기법이 여기서 사용이 되면서 이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they showed that successfully they showed that these cells can make all of these cells the composite of the crypt and villi in the intestine. 그래서 지금 복잡한 거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맙시다. 여기가 이게 LGR5 셀들, LGR5 지금 이건 GFP, 그러니까 이게 리포터 셀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LGR5가 발현되는 데서 GFP가 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트랜스제닉 마이스예요. 그래서 이 마이스를 가지고 보게 되면 LGR5 포지티브한 셀들이 이렇게 크립트 내에 쫙 존재하는 게 확인됐죠. 그리고 이게 지금 리니지 트레이싱이라는 기법인데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락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락지가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되냐면은 인디서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ERT 이게 저기 엔드로겐 리셉터죠. 에스트로겐 리셉터인데 이게 지금 OHT라는 컴파운드가 들어가게 되면 엔드로겐 리셉터가
이제 스테이빌라이제이션 되면서 이게 크레하고 붙어 있는데 크레가 액티베이션 돼요. 그러면 이제 크레가 여기 끊게 되면은 락지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요거를 타목시펜, OTH도 하고 타목시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타목시펜을 지금 트리트하게 되면은 그때 LGR5 포지티브한 셀들에서 락지가 발현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그 크레를 통한 지놈상에서의 에디팅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락지가 에디팅 되게 되면은 이 셀로부터 나온 도터 셀들은 다 락지를 익스프레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리본이 형성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밑에 LGR5 셀은 여기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요 크레를 액티베이션해서 락지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은 원래는 여기 LGR5 포지티브한 셀들에만 락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셀 자체가 어스티메트릭 디비전 하면서 셀프 리뉴얼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남아있고 위에도 쭉 도터 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스티메트릭 디비전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리니지 트레이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쪽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논문에 보면 락지 리본이라고 하는데 락지 리본들이 형성된 이 셀들 안에 있는 셀들을 확인해 보면은 그 모든 셀이 다 있어요. 파네스 셀도 있고 엔테로사이트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모든 셀로 이제 그냥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영어는 복잡해서 자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윈트 패스웨이가 여기 중요하고 LGR5가 지금 여기 LGR5가 이제 윈트 프리즌 리스트하고 바인딩하는 코어 리스트 중에 하나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윈트 액티베이션이 중요하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they successfully showed that the LGR5 positive cells localized underneath of the crypt and they can mix all of kinds of cells inside of the intestine.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is: when they isolate the LGR5 positive cells only, and when they put them inside of the matrix, they can see these kinds of some strange cell mass. And soon they found that these kinds of cell mass has all kinds of the cells consist of the intestine. So they just put the single LGR5 cells in LGR5 positive cells in here, but they can get all of the cells of the intestine using these kinds of culture methods. 그래서 뭐 EM으로도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마커 스터디를 봤더니 모든 셀들이 다 이 싱글 셀로부터 나왔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오가노이드에 좀 시초가 된 거죠. 뭐 하여튼 앞에 비슷한 걸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리버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리버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리버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가 지금 가장 많은 스터디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간 같은 경우는 이 로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에서 보통 뭐 메타볼리즘이 일어난다는 게 헤파토사이트에 의해서 메타볼리즘이 일어난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 5분 쉬었다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다들 너무 죽어하고 있는데 의견 없어요? 의견 없으면 가죠. 이게 헤파토사이트, 우리가 보통 그런 메타볼리즘 같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헤파토사이트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도열되어 있고, 포탈 베인으로 들어온 피들이 이제 센트럴 베인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혈관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베스라고는 좀 다른 게 이게 스노소이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헐거운 그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쪽으로 막 피가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쪽을 지나가면서 이제 피가 일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헤파토사이트에 의해서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게 이제 센트럴 베인 같은 경우는 온몸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헤파토사이트, 그 다음에 이런 혈관 구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바일덕트가 중요하죠. 그 리버 중에는 바일덕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담즙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그 육각형 구조로 센트럴 베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이 구조가 그 가장 그 리버의 펑셔널 유닛으로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오가노이드에서 이런 거 어떻게 재현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거고. 근데 리버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리버는 굉장히 리제너레이티브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영어로 설명해요. So this is the basal unit for the liver. So as you know, there is all of the blood goes through the liver for the metabolism. So actually, the blood came from the portal vein and goes out to the central vein. And during this, the blood can be go in or out by this specialized vessel. This name is sinusoid. So it has a lot of windows on the vessel wall. So the blood can goes out and goes in, and so then the hepatocytes can make some metabolism for that blood. So this kind of structure is very important for the function of the liver. And as you know, the liver is very regenerative tissue. Sometimes when there are some diseases in the liver, we can just cut off the disease and the abnormal lesion. Then liver can regenerate. So there is a lot of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리버의 그 스템셀이 뭐냐, 근데 디베이트가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so there was a lot of debate on the origin of stem cells in the liver. So this is first paper by Gucci. This one. So actually they did it also came from the Hans Kleber's laboratory. So she so because they did some research using intestine, and they showed that the LGR5 positive cells are stem cells, adult stem cells in the intestine. So they tested that if the LGR5 positive cells can bear the stem cells in liver too. So they used the same mice, which can which can express the LACG in the LGR5 positive cells. And they put some toxic chemical in that mice, and then they could see the boosting up of the LGR5 positive cells. So they concluded that to recover the damage, liver make the LGR5 positive cells, stem cells, and because of these LGR5 positive cells, liver can be regenerated.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톡식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LGR5 포지티브 셀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스템셀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데미지를 준 리버에서 이제 LGR5 포지티브 셀을 꺼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실제 심어가지고 봤더니 실제로 이제 오가노이드가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이 오가노이드 내부에 보니까 여러 가지 펑셔널 마커들이 존재를 하더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펑션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LDL 업테이크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글라이코겐 스토리지도 그 오가노이드에서 실제로 펑션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So they made the LGR5 positive cells isolated from damaged liver, and then they could successfully could make the organoid successfully, and then they found a lot of the functional markers inside of this organoids. So they said that they made the liver organoids. 그리고 이게 결국은 실제로 이거를 리제너레이티브 메디슨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 진이 없으면은 트리핀에 대한 대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트리핀 대사가 안 돼가지고 마우스가 그 장기에 다발성 손상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런 마우스에다가 와일드 타입에서 얻은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본 거죠. 군데군데 심어보니까 이렇게 심어준 그 오가노이드들이 성공적으로 생착을 해가지고 트리신에 대한 메타볼리즘을 부분적으로 리커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라이프 스팬이 좀 늘어났죠. 네, 좀 늘어났어요. So they just check the real function of the organoids in here. So this is kind of some disease model mice. In these mice, they cannot do the trypsin metabolism. So they usually die out. But when they put the organoids made from the wild-type mice, the LGR type positive cells isolated from wild-type mice, they showed that the trypsin metabolism was recovered and the lifespan of mice was increased.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헤파토사이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헤파토사이트의 덩어리예요. 그냥 덩어리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연하죠. 리버에 이제 혈관이 피가 들어가도 나가야 되니까 혈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스터디는, 이것도 2014년도에 나왔을 때 뇌에 발표한 스터디인데, 이 스터디 이게 이거 레퍼런스 잘못됐어요. 이게 레퍼런스는 이거예요. 다켈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실제로 리버 오가노이드 내에 혈관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엔도셀리얼 셀들을 섞었어요. As I told you, the vessels is very important for the liver's function. So in this case, the Takebe, these people, the reference was wrong. He did this work. So Takebe et al. Mixed the endocellular cells with the hepatocyte, the stem cells, and then they tried to make the blood vessels inside of the liver organ.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저건 이제 보면은 요게 어디 갔니? 이 녹색이 헤파토사이트에 대한 마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휴백 아시죠? 그 저기 가장 유명한 그 엔도셀리아 셀이죠. 혈관 넥스포. 두 개를 섞어가지고 키우니까 이렇게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안을 까보니까 이제 그 헤파토사이트 주변에 이제 그 엔도셀리아 셀들이 성공적으로 자기를 잡았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So they found that this is green is the hepatocyte marker and this red means the endocellular cells. They are mixed with each other well. And then 이게 뇌에다가 이게 윈도잉을 해가지고 심어본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이게 그 생착을 시키면은 이 혈관들을 따라가지고 블러드가 흐르나를 보기 위해서 윈도잉을 하고 위에다 심었더니 베슬이 연결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 안쪽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덱스트란 같은 경우에 이제 집어넣게 되면 혈액을 막 돌아다니죠. 덱스트란에 이제 FITC가 붙어가지고 그린 플로레스를 볼 수 있는 건데, 그 마우스에다가 FITC 컨주게이티드 덱스트란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피를 타고 돌다가 이 안쪽에도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실제로 이게 블러드가 안쪽으로 잘 들어간다. So they just put this organoid on the brain. They make some window on the parietal bone, and then they put this organoid on the brain. They did this because there is a lot of the blood vessels on the brain. So they successfully showed that these organoids can recruit the blood vessels from the brain of the mice. And this dextran is one of the useful materials to see the blood flow. So this is the FITC, the fluorescence conjugated dextran, and when they put this chemical into the mice vessel, they could see the
they could see this kinds of fluorescent signals from this region. That means the blood is really go through this organ. 그리고 이제 이거 굉장히 이것도 재밌는 건데 아까 한 거 비슷한 거예요. 아까 트립신 메타볼리즘이 정지된 그 마우스에서 했던 거 비슷한 실험으로 이제 쥐에다가 직접 쥐의 리버에다가 이제 이 오가노이드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실험인데 왜냐면은 이게 그 보통 똑같은 먹이를 먹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사람하고 그 쥐하고 메타볼릭 프로파일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단백질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미노에시드를 어디서 끊느냐 뭐 이런 게 다 각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이게 요거 이 리버 오가노이드는 휴먼 셀로 만들었고 이거는 지금 마우스 리버에다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마우스도 유린을 받게 되면 이제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는 그 패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심어주고 난 마우스에서는 사람 유린에서 보이는 그 메타볼리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마우스 리버에서 그 자기네들의 어떤 휴먼으로서의 어떤 휴먼 헤파토사이트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마우스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메타볼릭 패턴들을 보여준다라는 걸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maybe another important important thing in the liver is bile duct. But in these experiments, they successfully made the blood vessel, but they couldn't make the bile duct. So this experiment was done to make the bile duct. So they used several cells in here, and then they could see. In this case, they mixed the cells from the bile duct and cells from the fetal liver. They mixed them, and when they made the organoid, they could see the bile ducts network of bile ducts were made inside of the hepatocytes mass. 그래서 하여튼 뭐 바이덕트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바이덕트를 따라서 이제 플로우들이 흐르는 걸 보여줬어요. In this case also they showed that some metal liquids can go through these bile ducts. So they showed that this is really network. 그리고 뭐 이 케이스는 이제 그래서 뭐 이 케이스는 그냥 이제 그 바이덕트 쪽만 오가노이드를 만든 케이스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뭐 바이덕트가 형성이 되고 바이덕트 내에 있는 실리아 구조라든가 이런 게 다 만들어진다. 뭐 제네티컬 프로퍼티도 비슷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바이덕트가 이제 물질을 밀어내는 그런 어떤 능력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이덕트 쪽에만 오리엔트된 어떤 그 리서치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actually this is just for the bile duct organoid. They just bile duct organoids only in this case. And in this case, this is it will be interesting one because they just maybe some of you know about the decellularized organ. So using some detergent, they can remove all the cells from the liver. Then they can this kinds of some scaffold made by ECM. So using this tool here, they put some the cells. In this case, they put the fetal liver cells and Hubert cells, and so they also could see some structures. 이게 사실 헤파톨로지가 이것도 굉장히 임팩트가 높은 논문 중에 하나인데 한 13.4점 되나? 이미지 퀄리티가 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몇 개월 봤는데 이미지 퀄리티. 하여튼 and they also could see some bile ducts in there. And this partial expression, this is bile duct marker. Even this was partial structure, but they could find some. So they could
find the bacillus, bile ducts, and hepatocytes in this case. 그래서 펑셔너스 이렇게 한 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 앞에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후치 같은 경우에는 후치 just made the hepatocytes, and they just saying that there would be some bile ducts, but they didn't show many things in here. And in case of Takebete, he focused on the making of blood vessels inside of the organoids, and it was functional. And in case of here, they using the bile duct cells and the liver, fetal liver cells. In this case, the researchers shows on the bile duct network structure inside of the hepatocytes. And in this case, they just focused on the just bile duct, so they just made fully functional bile duct. And in this case, they used some specialized scaffolder, liver scaffolder, and then it makes some partial structures of this. So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를 그 아까 얘기한 그 리버의 로비오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파셜이고, 이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폴라리티 문제가 있어요. Most big problem in here is polarity. So as you know, in case of these kinds of 3D culture system, we put all of the ligands in there. So that means the ligands evenly distribute on the whole medium. But as you know,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the concentration gradient of some ligands is very important.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olarity for the tissues. 그러니까 이제 디벨롭먼트 상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윈트하고 BMP가 이제 그 처음 그 엠브리오 디벨롭먼트 상에서 이제 도자라고 벤트라를 형성하는 그게 가장 잘 알려있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사실 윈트 패스웨이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엠브리오가 처음 발생을 할 때 그 위쪽에서, 그러니까 도잘 머리가 될 부분에서 윈트가 주로 발현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크리션이 되게 되고, 배가 될 부분에서 BMP가 이제 주로 시크리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전체 둥그런 형태의 만드는 윈트하고 BMP의 그레디언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느 쪽이 머리가 되고 배가 되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윈트 패스웨이 관련된 초기 논문들을 보면 제노푸스가 좀 많이 실험을 했는데, 왜 우리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은 뭐 머리가 2개 달린 소, 머리가 2개 달린 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윈트 패스웨이 전공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윈트 패스웨이가 과도하게 액티베이션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 제노푸스, 그러니까 개구리 그 엠브리오에다가 윈트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모레큘을 처리하게 되면 머리가 2개씩 나와요. 2개씩 나오고, 이제 BMP 쪽을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 머리가 안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디벨롭먼탈 프로세스상에서 한쪽에서 라이간드가 만들어져서 시크리션 되는 이런 방향성이 그 개체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죠. 머리가 됐냐, 꼬리가 됐냐, 배가 됐냐, 이런 거. 근데 이 컬처 미디움 상에서는 그냥 모든 걸 그냥 타주기 때문에 전체에 다 이분하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오가노이드들이 다 이렇게 구형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바깥에 미디움 쪽에 모든 그로스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걸 향해 가지고 그냥 폴라리티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디벨롭먼트 상에서 볼 수 있는 진짜 폴라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so we cannot make these kinds of some real structure because we just put all of the ligands inside of the media. So they just make these kinds of some spheroids, cell mass, not the real liver structure. But nobody did this yet. Nobody did these kinds of experiments. So this is very could be one of the interesting reports on that respect. So as I told you, the R-respondin, this is R-respondin. R-respondin is one of the important marker, important ligands for organoid generation. And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R-respondin 여러 번 설명했는데, R-respondin 요즘 오가노이드 컬처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R-respondin도 그냥 오가노이드 미디어에다 그냥 집어넣어 주거든요. 오가노이드 잘 자라요. 근데 지금 이게 2015년에 지금 나온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리버에서 이 아레스폰딘이 센트럴 베인 쪽에만 발현하고 포탈 베인 쪽에 발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리버는 요 포탈 베인, 센트럴 베인으로 움직이는 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레스폰딘, 그러니까 오가노이드 생성에 중요한 요 인자가 딱 센트럴 베인 쪽에만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아레스폰딘이 센트럴 베인 쪽에 발현을 못하게 만들게 되면은 리버의 그런 블러드 베슬의 폴라리티가 사라져버리는 거를 럭가마우스 실험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레스폰딘이 일정 방향에서 그레디언트를 주지 않으면은 이 센트럴 베인의 포탈 베인 센트럴 베인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폴라리티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폴라리티를 줘야지만 리버가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성을 가지고 생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차후 실험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 I can explain just briefly. Actually, as you can see here, this is portal vein and this is central vein. Arespontin only expresses in the central vein, and if the arespontin was knocked out, the polarity from the central vein to the portal vein is disrupted. So that means the gradient of arespontin is very important for the polarity generation in liver development. So maybe the future organoid works goes to this kinds of concept to make some polarity into the liver organoid.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게 오가노이드가 그럼 뭐에 이렇게 중요할까?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쓸까? 뭐 이런 걸 얘기하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를 실제 마우스 모델에서 하려면은 알각이라고 그러죠. 보통 알각 외우셨어요? 그 엠브리오 같은 거 이제 일단 마우스를 메이팅을 시키고 보통 논문 보면 뭐 나오잖아요. 엠브리오 9.5, 12.5 그거 사실 마우스 메이팅 시키고 나면은 ICR은 그나마 좀 보이는데 BL6 같은 경우에는 메이팅을 하고 나면 얘네들이 한 엠브리오 데이 12, 13까지 가더라도 얘네들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좀 확인하기 힘들어요. 한 18 정도 돼야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메이팅을 시켜놓고 모듈 다 잡아보는 거예요. 배를 까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안에 엠브리오가 있는지. 그러니까 엠브리오가 있으면 엠브리오 얻어내는데 이게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알각입니다. 그래서 알까기를 열심히 해도 사실 실험을 할까 말까 굉장히 힘들어요. 엠브리오를 얻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롤링 컬처를 좀 할 수도 있는데 며칠 가지도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디벨롭먼트 상에 있는 그냥 특정 기관을 인비트로 컬처를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가면서 오가노이드 컬처를 통해 가지고 이거 굉장히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인데 이 특정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관이 인테스틴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스토막으로 가느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인테스틴에서 스템셀을 뽑아가지고 특정진을 넉아웃 시키게 되면 얘네들이 스토막으로 가버려요. 사실 이런 실험은 마우스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라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아니 스토막하고 인테스틴이 바뀐 마우스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실험이 불가능한데, 그리고 엠브리오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하려면 엄청난 알까기를 해야 되는데 쉬운 겁니다. 이건 보통 이거 오가노이드 지금 컬처할 때 24L이나 48L에다가 그냥 쫙 깔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도 해볼 수가 있고 젠트 매니플레이션도 쉽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런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를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this is very interesting experiment because they just get out some stem cells from inside from intestine of the mice, and then they made organoid. Then they could get the intestine organoid. But if they knock out this cell, this gene, the stem cells from intestine is changed to
is made stem cells from intestine make the stomach organoid. Actually, the intestine organoid and stomach organoid is very different. This is the stomach organoid, and this is intestine organoid. Just by knock out of this one gene, the stem cells make the stomach instead of intestine. That means this is very important regulator for the fate decision of the stem cells. These kinds of works we cannot do in the animal model. It is very difficult one to see these kinds of dramatic change. But because we do this experiment on the in vitro system using organoids, so we can see these kinds of phenomena very well. 그리고 이제 디지즈 모델 쪽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페이션트에서 보이는 디지즈들이 굉장히 이제 오가노이즈도 반복된다는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장하고 그러니까 장에 이제 그 방향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그 장이 뒤집히면서 형성이 되는 거랑 비슷한 이제 뮤테이션인 거죠. 근데 이게 환자에서 실제로 이런 편태가 나타나는 거를 오가노이드에서도 실제로 어떤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환자에서 얻어낸 스템셀을 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은 이 오가노이드에서도 동일한 그 어떤 그런 그 앞뒤가 그 안팎이 뒤집히는 어떤 그런 인테스틴의 형성이 오가노이드 형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하게는 특정 케미칼을 치게 되면은 이런 역전 현상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세라피스틱 유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So this is another this is a disease model. So we can use the organoids for the disease study. This is very interesting kinds of the disease. In this disease, the patient says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intestine. Their lumen goes outside. So it makes some problem of the patient's life. So when the researchers get stem cells from the patients and when they make the organoid, they could see the exactly the same phenomena in the patient. The organoid itself shows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intestine development, and they found that if they treat some chemical, this kinds of some reverse structure goes to the normal structure. That means this chemical can be used for the therapeutics of these patients. 그리고 이건 캔서 스타디인데 하여튼 PDX 같은 거 요즘 또 많이 하기도 하니까. 근데 오가노이드 가지고 접근이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보면 재밌는 게 이제 환자에서 얻은 튜머를 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은 그 오가노이드가 환자의 원래 그 히스톨로지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히스톨로지를 가진 오가노이드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가노이드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환자들의 샘플들을 뱅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부와 가까운 이런 피지올로지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디지즈 스타디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거죠. So in this case, the researchers made some organoids using the tumor cells from the patients, and you can see very striking the similar histological structure between patient sample and organoid. So that means the organoids can represent the disease status inside of the patient, and that would mean that these organoids can be useful for the disease study. 하여튼 비슷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런 하이스로프 실험들 요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리버의 메타볼리즘에 관여되는 드럭들을 이제 스크린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그냥 헤파토사이트 셀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진짜 리얼 메타볼리즘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가노이드를 이런 조그만 칩에다 잔뜩 심은 다음에
거기다 드럭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리버에 대한 드럭의 이펙트를 보려는 실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This is kind of some high throughput screening system. Actually, usually people do this kind of works just using the 2D culture. But as I told you, 2D culture has some limitation for the to show the physiology of real organs. But in this case, we can make some real small organs for each wells, and then we can do some drug screening. And these kinds of screening would be has the more physiological meaning than just 2D culture.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세 가지를 받침해가지고 이제 오가노이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는 뭐 리제너럴 메시싱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즈 모델,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를 스터디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게 실험하실 때도 이 모델을 선정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제 사실 뭐 아까 캔서셀 얘기도 했지만 한때 이 캔서 바이올로지의 왕자는 제노크래프트였어요. 그냥 뭐 마우스 등어리에다가 그냥 캔서셀 찔러가지고 뭐 매스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가지고 거기다 드럭 처리하면서 매스가 증가했다 증가하지 않았다 그거 딱 하면은 뭐 거의 뭐 이제 암 정복된 것처럼 그래서 다음날 뉴스 나오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제노크래프트를 믿는 사람들이 벌써 피지올로지컬하지 않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시대의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력의 문제 때문에 내가 연구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델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른 모델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모델이 좀 더 피지올로지컬한 미닝을 그래야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드럭 디벨롭먼트가 어떤 이런 인비보 수준, 인비트로 수준에서 해가지고 휴먼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들어갈 때는 케이스 굉장히 많죠. 비용 많이 들어가면서 클리니컬 가면 다 배나웃 돼버려요. 뭐 여러 가지 사이드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모델들이 휴먼을 충분히 미믹하지 못하고 휴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 증상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어지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살아나는 게 거의 없잖아요. 프리클리니컬, 그러니까 셀에서 엄청난 효과가 좋았는데 다 없어지죠. 나중에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휴먼을 가까이 보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모델은 필요하고, 마우스 같은 거 하는 실험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튼 중간적인 모델이 필요한데, 아마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앞으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거고, 이 구조가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좀 더 인비트로,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모르죠. 뭐 그냥 DC에서 리버 키워가 붙일지도 뭐 그런 거로 가는 도상에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굳이 질문하실 게 있다면 거기 뭐 401호로 찾아오시면은 저는 뭐 모든 질문 마다하지 않습니다. 뭐 와서 물어보세요. Để nó về đây kìa.